건축할 수 있는 땅은 여러 개가 있겠지만 일단 딱 하나만 먼저 봐야 돼요. 도로가 있느냐. 4m 이상의 도로가 내 땅에 2m 이상 이렇게 접도해 있느냐만 먼저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있으면 건축할 수 있는 거고 없으면 건축할 수 없는 땅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4m 이상 도로가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들면 됩니다. 만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경우잖아요. B라는 땅이 있고 A라는 내 땅이 있는 거예요. 내 땅. 근데 원래는 이 여기 부분이 B의 소유였어요. 근데 A가 B한테 나 이만큼만 도로로 좀 내줘라. 도로로 진입할 수 있게끔만 해주라. 해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여기를 도로로 만들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도로로 만들기보다는 그냥 이 사람한테 땅을 준 거죠. 대지로 가버린 거예요. 대지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지로 갈 수도 있고 도로로 만들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도로냐 내 대지냐. 대지로 해서 이렇게 진입할 수 있고 도로면 여기는 지금 이 사람은 두 개의 도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소한의 조건 도로가 있냐 없냐 일단 이것만 파악하시고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더 듣고 싶으신 분은 다음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축사입니다. 오늘은 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이 한 4개 정도로 간략하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내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파악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관련된 법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하나씩 한번 체크해 보고자 합니다. 크게 한 4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토지와 대지의 차이. 이 땅은 뭐 건축할 수 있는 땅인가? 건축할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지을 수 있는가? 땅이 만약에 내 소유가 아니어도 지을 수 있는가? 뭐 이 정도로 본다면 건축 행위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답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대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뭐 꼭 구분해야 되냐? 구분할 필요 없죠. 뭐 간혹 토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대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설계사무소에서나 그런 걸로 구분해서 말씀은 드리겠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적상 면적이 있잖아요.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건축물을 지으려고 할 때 이 토지에 있는 일부 면적을 제외시켜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지적상 면적하고 대지 면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후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거를 이해한다면요 부르는 거는 뭐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가볍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그냥 대지라고 부른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건축할 수 있는 땅인가에 대한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내 땅에 도로가 접하여 있는가 최소 4m 도로가 2m 이상 접해야 된다는 건데 만약에 땅이 있으면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도로가 2m 이상 이렇게 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2m 4m 도로가 2m 이상 접도해야 된다. 이게 기본 조건입니다. 그리고 지목이 무엇인가? 지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지의 어떤 용도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대지의 지목이 다른데, 대지가 있고, 뭐, 공장용지, 창고용지, 답, 임야, 여러 용도가 있어요. 이거는 각 그 지목마다, 땅마다, 부여해 놓은 역할들이 있다는 건데, 지목이 대지일 때 우리가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지목이면 짓지 못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지목을 바꾸는 개발 행위를 통해서
통해서 지을 수 있어요. 네, 건축할 수 있는 땅인가에 대한 조건을 아주 간략하게 보자면 내 땅이 도로에 접하여 있는가. 그러니까 땅이 있는데 도로가 도로가 없으면 사람이나 차량이 진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거는 저희가 누구나 알듯이 맹지라고 해서 건축할 수 없는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m 도로가 2m 이상 접해야 된다. 뭐 이런 땅인 거죠.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이렇게 해서 4m 도로가 지나가는데 이 접도한 게 2m 이상 접도해야 한다라는 게 가장 기본 조건. 이것만 되면 일단 건축 행위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지목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대지여야 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 대지가 아닌 용도들이 있어요. 공장용지, 창고용지, 주유소, 학교용지, 답, 임야,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논, 밭, 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지목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이게 개발 행위를 받으면 나중에는 지목이 대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꼭 대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허가를 통해서 대지로 바꿀 수 있으니까 지목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근데 지목이 대지인 곳은 이런 개발 행위가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거고, 지목이 대지가 아닌 뭐 전답, 임야 뭐 이런 것들이라면 별도의 허가를 하나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 땅과 도로가 접해 있는 상태여야 되는데 간혹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도로가 있고 여기가 이렇게 하천이 이렇게 흐를 때가 있어요. 하천이 흐르면은 도로하고 접해 있어야 되는데 접해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국어점용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천의 일부를 진입로로 사용하겠다 해서 뭐 국어점용을 받아가지고 건축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이 국어점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추후 좀 봐야겠지만 뭐 이렇게 멀리 도로가 떨어져 있어도 접도하지 않아도 가능한다라는 걸 보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알면 그러면 꼭 4m 이상이어야 되는데 우리 도로가 4m 이상 도로가 아닌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4m 도로를 만들어야 돼요. 이 4m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내 땅을 일부 내줘야 할 때가 있다는데 뭐 이런 거는 도로가 막 2m 도로인데 4m를 만들려면 양방향으로 이렇게 셋백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도로로 만들어진 부분을 제외를 해줘야 돼요. 우리 땅 면적에서. 땅이 원래는 400제곱미터였는데 이 도로로 만약에 뭐 한 15제곱미터가 빠지면 이걸 제외시켜야 됩니다. 또는 내 땅이 있는데 도로는 없는데 추후에 도로가 이렇게 도시계획 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질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건축 행위를 할 때 면적을 제외해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접도구역, 지구단위 계획선에서 뭐 건축선 등 뭐 이런 걸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땅에 제외하는 건 아니고 어떤 내 땅이지만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받는다 라는 정도로 알면 됩니다. 용도와 규모를 확인하는 거는 저희가 토지 이용 사이트를 통해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보는 방법을 알았잖아요. 검색을 하다 보면 지역 지구를 확인한 다음에 그 지역 지구, 예를 들어서 뭐 제1종 일반 주거지역 그 지역이거나 계획관리 지역이거나 뭐 자연 녹지거나 뭐 이런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지역을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예를 들어 서울시, 뭐 강남구 도시계획조례랄까요? 도시계획. 뭐 여기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치면 거기에 어떤 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 건폐율이 나오고 용적률이 나오고 충수가 나오고 용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 관련법으로 이 두 개인 거예요. 이게 상위법인 거고 이거는 지자체마다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도만 보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 땅이 아닐 때는 그 내 땅이 아닌 땅의 소유주한테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으면 됩니다. A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땅은 B야. 그럼 B한테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으면 건축할 수 있고요. 등기소에서 토지 등기를 떼보면 간혹 근저당권이나 지상권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근저당권은 건축 행위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상권이 잡혀 있으면 그 지상권을 잡은 은행에 가서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서를 받지 못하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동의서만 받으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은행 가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설정 동의서 좀 받아달라 하면 거기에 양식이 다 있습니다. 은행마다. 거기서 그 양식대로 동의서를 받아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적용 제외라는 게 있어요. 어느 법이든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예외 조항. 그 중에 하나가 4m, 아까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도해야 된다라는 법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법이 예외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예외되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넘겨보면 여기 있습니다. 도시 지역이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 그냥 면 단위입니다. 면 단위. 면 단위 시골은 44조부터 47조, 51조, 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데 이 법들이 뭐냐면 도로에 관련된 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4m 이상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도로 지정, 폐지 또는 변경, 이거는 뭐 허가권자가 하는 건데 그거 말고 보시면 건축선의 지정, 이게 아까 4m 도로 확보에 대한 거예요.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 그러니까 소요 너비가 4m입니다. 4m의 너비에 못 미치는 경우는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양방향으로 이렇게 4m가 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3m 도로다. 그럼 0.5, 0.5m씩 이격을 해야 되는데 반대쪽, 내 땅이 만약에 여기 있다면 원래는 양쪽으로 이렇게 빼줘야 되는데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 부지, 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내 쪽으로 1m를 빼야 됩니다. 이걸로는 이격이 안 돼. 그냥 인접 대지어야 되지 이렇게 막 할 수 없는 데는 내 쪽으로 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것만 알면 돼요. 근데 이거를 제외한다. 면 단위는 그러면 3m 도로여도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다. 2m 도로여도 할 수 있다. 다른 도로가 기본적으로 차량과 사람이 통행할 수 있어야 되니까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는 막 어디 뭐 오솔길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지적상 도로이면서 도로에 접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4m 도로는 아니도 된다라는 거니까 그것만 아시면 돼요. 뭐 방아지고 이거는 뭐 굳이 지금 설명할 건 아니니까 적용제를 알면 됩니다. 그거를 보고 이제 그럼 여기 써있죠. 도시지역은 아까 적용제외에서 해당이 안 되니까 4m 폭 확보해야 됩니다. 근데 도시지역이 안 써있는 곳이면서 외지역 결국은 면입니다. 면 무슨 리 몇 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만 가능하다는 거니까. 이거는 그 이재현 교수님이라고 해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을 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에 지금 이게 책자로 나와 있고 네이버에 검색해도 뜹니다.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이. 이걸 보면은 결국은 법의 취지를 이해하면 법의 내용을 조금 내용이 어렵더라도 이해하는 데 쉬우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기본 조건 4m 도로에 2m 이상 적도해야 된다. but 이 규모, 건축물의 규모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은 6m 도로에 4m 이상 적도해야 된다. 근데 주택은 이럴 일이 없죠. 주택은 4m에 2m에 적도하면 됩니다. 간혹 이런 도로가 있어요. 막다른 도로. 이게 지나가는 도로가 아니라 어딘가에서 들어왔는데 도로가 막혀 있어. 막혔을 때는 이 세 가지의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2m, 3m, 6m를 셋백 시켜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막다른 도로법도 적용 제외. 예?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김축사입니다. 오늘은 주택 설계 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크게 한번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냐 없냐 그것만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법들을 고려해가지고 100%를 우리는 찾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그 가능성의 최소 조건을 우리는 찾는다. 누가 봐도 이거는 건축이 가능할 것 같은데 라는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련법으로는 건축법이 있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오늘 이 땅에 대한 내용은 이쪽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쪽이 더 가까우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법을 좀 보고 싶다면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걸 쳐보면 됩니다. 검색하면 관련법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건축할 수 있는 땅이 대지인 거고 아니면 그냥 일반 땅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그냥 토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토지. 근데 건축할 수 없는 땅. 근데 건축할 수 없는 땅이 있잖아요. 없는 땅을 뭐라고 하죠? 없는 땅? 맹지. 건축할 수 없는 땅은 맹지입니다. 맹지. 근데 그 건축할 수 없는 땅의 기준이 뭔지를 이제 보면 돼요. 근데 왜 구분해야 되는가?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이 꼭 토지 면적과 대지 면적이 같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적상 등기상 토지 면적이 뭐 100제곱미터인데 막상 신청하니까 95제곱미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예를 들면은 도로로 만들어줘서 도로 면적을 제외시키다 보니까 95가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뭐 땅을 뭐 양보하거나 뭐 양보하는 경우는 뭐 이런 겁니다. 내 대지가 있는데 옆에 대지에 있는 건물이 일부 이렇게 넘어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서로 합의하에 이만큼을 이쪽 땅으로 하고 A 땅으로 하고 이만큼을 여기 B 땅으로 넘겨주고 해서 협의를 볼 수 있는데 뭐 그렇게 해서 땅을 분할해 가지고 넘겨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제외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줄 때도 있어요. 이렇게. 왜냐면 이 땅이 넘어오는 것 자체가 일단 불법이니까 그거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일부를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 건물들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땅 밖으로 이렇게 건물들이 나가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뭐 그게 꼭 뭐 큰일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공부상 면적, 지적 면적과 우리가 대지로 신청하는 면적이 다를 때가 있으니까 그것만 이해한다면 뭐 우리가 꼭 구분해서 말할 필요는 없고 그냥 땅, 토지, 대지 뭐 이렇게 여러 말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건축할 수 있는 땅이라면 무엇이 있을까? 가장 최소한의 조건이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한다. 도로에 접해 있으면 기본적으로 건물을 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건축법상 도로는 기본적으로 4m 도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4m 도로를 2m 이상 접하기. 예를 들면 우리 땅이 이렇게 있으면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근데 이 도로가 지나가는데 이 도로가 4m짜리 도로야. 근데 여기 접한 길이가 2m 이상만 되면 기본적으로 건축 행위할 수 있는 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지목이 무엇인가? 지목이 대지가 있고 전, 답, 임야, 뭐 공장용지, 창고용지, 주유소용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20몇 가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목들이 우리가 주택을 만약에 짓는다. 주택이나 일반 건축물을 지으려면 지목이 대지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대지가 아니고 전, 답, 이냐 뭐 이런 다른 지목이면 불가능한 게 아니고 이 전을 대지로 바꾸는 전에서 대지로 바꾸는 어떤 절차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일은 토목사무소에서 하는 건데 불가능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개발행위를 통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하나 더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간혹 내 땅과 도로 사이에 무엇이 있을 경우 그때도 가능하냐 이거예요. 간혹 이렇게 땅이 있고 도로가 있는데 이 사이에 국어라고 해서 하천이 지나가. 하천이 지나갈 때도 그러면 이거는 도로에 우리가 2m 이상 접해야 되는데 2m 이상 접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하냐? 아니다. 가능하다. 어떻게? 국어를 점용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하천의 일부를 성토가 아니라 뭐 다리 같은 걸 연결하는 거죠. 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도로고 여기가 하천이면 대지. 이게 도로 이 다리를 연결하는 거예요. 다리를 연결해서 지나갈 수 있게끔 점용을 받는다. 사용 허가를 받는다 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꼭 100% 가능한 건 아닌데 이렇게 해서 허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추가적으로 질문한다면 만약 그러면 4m 도로라고 했는데 4m 도로가 아니면 어떻게 하냐? 4m 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거나 만들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 있어요. 이 다음 장에 예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는 4m 도로가 아니면 4m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게 우리가 2m 땅이야. 2m 도로에 우리가 이 사이트가 있으면 4m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중심선으로부터 양쪽으로 4m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2m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셋백되는 부분이 여기는 몇이가 됐어요? 1m가 되고 여기도 1m가 된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대지 면적이 줄어드는 거예요. 대지 면적에서 제외되는 거고, 또는 뭐 추가로 이제 이게 뭐 같은 질문이긴 한데 내 땅을 일부 내줘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도로폭을 확보하다 보면 이게 이제 도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 대지가 아니에요. 도로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 예정선이라고 해서 지적도를 가끔 보면 내 땅은 이건데 큰 라인이 이렇게 두 개가 그려져 가지고 옆에 도시계획
예정 도로선이라고 써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큼이 날아가는 겁니다. 도로로. 대지 면적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간혹 접도구역, 뭐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선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몇 미터 이격해서 건물을 지으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건물을. 이런 거는 대지 면적을 제외하는 건 아니니까, 제외하는 건 아니고 건축 행위에 있어서 제한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용도와 규모를 알아봐야겠죠. 근데 이제 이 땅이 도로에 접해 있고 뭐 부수적인 것들, 지목이 대, 뭐 지목이 전, 뭐 그런 거였는데, 그러면 이제 가능하다고 봤어요. 봤다면 용도와 규모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나는 여기다가 주택을 짓고 싶은데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를 봐야 돼요. 땅인지를. 그거를 이 두 개의 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방법은 이겁니다. 토지임 사이트를 들어갑니다. 제가 이전에 토지이용 계획 확인안을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보시면 되는데, 사이트 가서 내가 원하는 지번을 쳐봐요. 그러면 거기에 지역 지구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예를 들어 제1종 일반 주거지역 또는 자연녹지, 뭐 계획관리, 농림지역, 뭐 이런 여러 지역이 지역 중에 하나가 떠요. 뜨거나 뭐 간혹 이렇게 두 개의 지역이 겹쳐있을 때도 있는데, 이거는 생각하지 마시자고요. 그냥 어떤 땅에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뜨면 그거를 이 지자체, 예를 들어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를 찾아보면 그 안에 계획관리 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 무엇인지가 나오고, 그리고 그 지역의 내 땅의 건폐율은 몇 퍼센트, 뭐 계획관리 지역의 건폐율은 뭐 40%고 용적률은 100%다. 근데 이거는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40에 100인데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층수는 그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해서 별표를 보면 뭐 4층 이하로 지어라, 뭐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해 가지고, 그러면 계획관리 지역이고 건폐율은 40이고 용적률은 100%고 높이 층수는 4층 이하로 하되 용도를 보니까 용도는 단독주택이 가능하구나,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나중에 소매점도 가능한지를 찾아볼 수 있는 거고, 뭐 일반응 시점이 될 수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별표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이 땅이 내 땅이 아니야. 소유자가 내가 아니고 소유자가 B일 경우에는 A가 B에게 토지 사용 승낙서라고 해서 내가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이 땅을 사용하는데 B가 동의를 해주면 건축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소유주가 뭐 B, C, D 이렇게 여러 명이 있으면 그 여러 명한테 다 받아야겠죠. 인감도장을 첨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면 굳이 뭐 구매를 해서 하는 기보다는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토지 등기 증명서라고 해서 토지 소유권에 대한 내용들이 적힌 게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이거는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뭐 인터넷으로도 받을 수 있고 뭐 등기소 가서 발급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유의할 거는 간혹 근저당권이 잡힌 땅이 있고 지상권이 잡힌 땅이 있습니다. 근데 건축 행위를 할 때 근저당권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지상권이 잡힌 토지는 지상권을 잡은 은행한테 가가지고 내가 건물 지으려고 하니까 지상권을 사용할 수 있게끔 동의서를 좀 해달라 라고 해서 지상권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등기를 떼보면 이게 나와요. 저당권이 있는 거는 근저당권이 잡혀 있다. 지상권이면 어디 은행에 뭐 지상권이 잡혀 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지상권이 잡히면 승낙서를 은행한테 받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땅이 아니라고 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지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지을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과정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아까 꼭 4m 이상의 도로여야 되냐? 건축법상에서는 4m 이상의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적용을 하지 않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 법을 좀 보면 여기 써 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일단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니어야 돼요. 여기 보면 도시지역이 써 있죠. 지구단위 계획 써 있죠. 이 두 개가 일단 안 써 있어야 돼. 일단 안 써 있고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 동이나 읍이 아니면 어디겠습니까? 그냥 면이에요, 면. 면 단위. 무슨 면, 무슨 리, 몇 번지. 이런 구역. 이런 데는 44조부터 47조까지 그리고 51조, 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 46조를 안 해도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2조 1항 11호에 따른 소유너비가 4m인 겁니다. 4m. 그리고 2000제곱미터일 때는 6m겠죠. 근데 이거는 거의 뭐 이렇게 2000제곱미터 이상 지을 때는 다 웬만하면 도시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4m를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소유너비의 2분의 1 수평거리만큼 건축선으로 해야 된다. 아까 설명드린 내용 있잖아요. 도로가 2m고 내 땅이 있고 여기 다른 사람의 땅이 있을 때 중심선으로부터 양쪽으로 이격해가지고 4m 도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 면 단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거를 적용 안 하고도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니까 2m 도로도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다. 대신 이제 지적도상 도로여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기본적으로 무조건 그래야 돼요. 지적도상 도로가 전제고 거기서 2m 도로인데 이게 면 단위다. 그러면 굳이 확보를 안 해도 2m 도로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 좀만 더 읽어보면 도로의 반대쪽 그러니까 내 땅 여기 내 땅이 있는데 내 땅의 반대 여기요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등이 있으면 내 땅으로 4m를 확보해야 되니까 여 경계선에서부터 4m입니다. 그러면 여긴 지금 1m 내 땅에 2m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이건데 적용 제외가 있으니까 뭐 그것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 다른 것들은 뭐 크게 도로에 대한 내용이 아니니까 나중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쉽게 4m 도로 아까 본 것처럼 도시지역이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도 아니면서 동, 읍, 외지역 일 경우에는 꼭 4m 도로가 아니어도 된다 라는 거예요. 4m 도로 대신 뭐 4m 도로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걸 알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이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이라고 해서 여기 이재용 교수님이 아주 쉽게 풀이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것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들을 마무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로 요건은 자동차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4m 도로 이상 되어야 되고 2m 이상 접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가 모두라는 거는 자동차 전용 도로 안 된다는 소리고 보행자 전용 뭐 길이 있잖아요. 전용 도로도 안 되고 무조건 같이 돼야 된다는 거고 연면적이 2000제곱 이상일 때는 6m 도로 이상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막다른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통과하는 도로 말고 가다가 막히는 도로는 길이 이 세 가지의 길이를 가지고 도로폭을 확보해야 됩니다. 10m 미만,
이 중심선으로 잡는 게 아니라 이 끝선입니다. 끝선. 끝선에서 10m 미만인 경우 이 도리가 10m 미만이면 2m를 확보해야 돼. 이걸 2m. 근데 10m 이상 35m 미만, 예를 들어 20m 정도의 도로다. 그러면 3m를 확보해야 되고 35m 이상 도로는 6m인 건데 만약에 아까 그 지적도에서 본 것처럼 도시 지역이 아니고 읍면 지역은 4m도 가능하다. 이거는 적용 제외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냥 읍면 지역일 경우에는 4m 도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35m 이상일지언정 도시 지역도 아니고 지역이 아닌 무슨 읍 또는 면일 때는 4m도 가능하다. 그럼 아까 그 우리가 건축선 확보하는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양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뭐 3m면 3m를 만들기 위해서 1.5, 1.5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가져야 된다는 건데 해당 필지만 우선적으로 제외를 하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건축 행위를 하게 되면 도로폭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뭐 여기 건물이 다 들어오면 결국은 여기가 3m 도로가 되든지 6m 도로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막다른 도로일 때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런 거예요. 아까 보면은 지금 이 도로가 있었는데 원래 4m 도로, 뭐 4m 도로였는데 여기다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내 땅이 도로하고 접해지지 않아. 그러면 B한테 저기 죄송한데요. 일부를 도로로 이렇게 만들어줘가지고 차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면 안 되냐. 사용승낙서를 받고 도로대장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를. 도로대장을 첨부해가지고 여기를 도로로 만들어서 내 땅이 맹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대지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가능하고요. 또 이쪽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여기다 도로로 이렇게 D한테 일종 뭐 보상을 하든 여기 땅을 구매를 하든 해가지고 도로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건축할 수 있다. 근데 대신 이럴 경우에 고려하는 거는 이 D라는 대지 또는 B라는 대지가 만약에 도로를 내어줄 때 만약에 여기 건축물이 있다면 그 건축물이 법규에 맞아야 돼요. 맞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지 도로로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건폐율이 20%짜리 땅이었는데 이 건물이 대지의 20%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20%를 꽉 채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도로를 내줌으로써 대지 면적이 줄어드니까 여기 줄어드니까 건폐율이 올라가 버리는 상황이 와요. 그러면 이거는 법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통로로 내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가지고 가능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도로로 주려고 하는 땅이 법적으로 맞는지를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이렇게 도로를 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이거죠. 원래는 필지가 하나의 필지였는데 방금 이렇게 일부를 도로로 만들고 분할을 하는 겁니다. 분할을 해서 여기 건물 하나 만들고 여기 건물 하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각 건폐율의 각 대지. 그러니까 필지를 총 3개로 분할하는 겁니다. 한 필지였는데 대지로 2개로 바꾸고 이 비필지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 필지로 하나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도로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주택단지 개발하는 게 다 이런 식인 거죠. 메인 도로를 만들고 필지를 이렇게 계속 분할해가지고 땅을 나누는 겁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가각전제라고 해서 2개의 도로가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쪽으로도 지나가고 아래쪽으로 지나가고. 근데 이쪽에서 지나가는 도로가 4m에서부터 8m, 여기도 4m에서 8m 미만의 도로가 교차될 때는 이 조건에 맞춰서 이만큼 이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하나만 예를 들면 90m
미만인 도로에 6m 이상 6m 이상을 맞는다고 하면 4m를 빼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4m, 이쪽으로 4m를 이렇게 셋백을 시켜서 가각전지를 한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도로가 차가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도로가 이게 뾰족이면 통행이 어렵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그렇기 때문에 시야 확보나 뭐 차량 이용에 대한 통행에 대한 편의를 위해서 이만큼을 가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한다면 대지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이 점을 참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4m 이상이고 8m 미만인 도로가 두 개가 겹쳤다. 그럼 이게 90도 이상이냐 아니면 90도 미만이냐를 보고 본 다음에 이게 6m냐 4m냐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몇 미터씩 이렇게 가각전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도로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 외에 나머지는 뭐 설계하면서 추가적으로 검토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허가시 접수해야 되는 서류는 이 네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토지 등기, 소유권에 대한 거를 확인하기 위함이고, 토지 이용 계획은 뭐 지역지구, 건폐율, 용적률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함. 내 땅 아닐 때는 이것도 첨부해야 됩니다. 토지사용 승낙서. 지상권 설정 동의서는 언제? 토지 등기에 지상권이 설정되었을 때. 이렇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